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조사는.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아 테니스 할 때?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예. 김양섭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만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신병 치료를 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휠체어 타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 소환되기로 돼 있었는데 출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하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권현철 선임 기자가 나오면은 좀 묻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생 우리 나이로 84살입니다. 항상 뭐 몸에 뭐 아픈 데가 있죠. 없을 리는 없죠. 35년생이면 그렇긴 예. 하네요. 그런데 멀쩡하다가 검찰에 불리면 이제 검찰이 부르면 아파지는 거는 뭐 또 충격을 받긴 받겠죠. 예, 또 두 번이나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면은 타이밍이. 예. 그리고 이 사람만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고위직이나 짠 듯이. 뭐 재벌가는 감옥 갈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좀 아프겠죠. 그리고 또 그게 석방이 되고 무슨 뭔가 풀어주고 나면 갑자기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골프장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의심이 나오는 건데 변호사는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출두할 것이다. 변호사 말대로 될까요? 일단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급한데 내보내지는 잘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뭐 한 1억 정도의 수수여서 예. 건강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건강 상태를 봐서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프기 시작한 건 그건 아니죠.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소환하니까 또 구속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랬겠죠.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보고 하여튼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수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Y뉴스 가죠. 다음 이슈 이동영 음성 파일 공개. 네 그렇습니다. 방청객 나오셨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이야기해줬는데 실제로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 방송에 자체 나왔어요. 네네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근접해 있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또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받으면서도 조사 당시에 이런 음성 파일 들려주면서 네. 또는 뭐 녹취록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솔직히 사실대로 실토해라라는 그런 추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영 씨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스는 정봉주 겁니다. 그럼 8조가 들어오는 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내용 내 거였었어 사실. 진짜 이제 막 간다. 아니 이거 이미 일주일 전에 공개한 거예요. 그래요? 다스 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임명계약 하신 겁니까? 임명계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침바르면 내 거예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가 누구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검찰 청사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큰형. 네. 이상은 씨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러지 않고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다. 지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다.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건 형식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 내용이 이래요. 이제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의 그 전직 직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공개된 건데 시형이는 요새 시형이라는 거는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시형이는 지금 M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MB 믿고에서 뭐 가로 열고 회사가 가로 닫고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아하. 내가 그래서 야 시영아 너 열심히 해라. 나는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괄호 열고 이상은 괄호 닫고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고 나도 희생해서 네. 대를 이어 희생하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 충성한다. 어디서 듣던 말인데 이게? 아, 그런가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잖아. 어허.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뭐 갈 데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 이게 주인이 누구냐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암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갈 데가 없어. 이 대사는 그 영웅본 첩혈상원에서 첩혈상원에서 주윤발이 네. 구룡반도에서 홍콩섬을 내려다보면서 그만 도망가라.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 이게 느와르의 마지막 대목 중에 하나예요. 첩혈상이에요? 그 영웅본색 아니에요? 첩혈상원인지 영웅본색이에요. 또 홍콩 영화. 네. 영웅본색.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영웅본색이죠. 네. 그 이동형이 또 좀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이동영 근데 부사장이 어제 출두하는데 네. 난 진짜 MB인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다들 진짜 닮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MB가 젊어졌나? 안경테를 왜 그걸 해가지고? 아니 그럼 무슨 시술 저는 저랑은 아니 무슨 시술 받았지 어느 성형외과에서 정말 MB가 아니, 그 저는 어깨도 그렇고. 그 모습이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멘트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를 딱 본 순간 아 다스는 누구 거구나. 예. 이렇게 자 생각. 돌발 질문. 네. 이상은 씨의 아들 이름은 누군가요?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지금 이동영 씨 얘기하고 있죠. 이명박 씨 아들 이름은 누군가요? 이시영. 이시영.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네. 이상득 씨 아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뭐뭐 형일 것 같은데 이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전국 이 정치쇼를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이지형. 이지영 씨. 네, 3일 그래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지영은 우리 밑에 사진관 아들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아 그래서 기억하시는군요. 아, 네. 그렇군요. 이지영. 동형 시형 아니, 동형 지형 시영. 네. 오. 그래 동지 씨야. 동지 씨. 네. 야, 이 이동영 동지고등학교 나왔죠. 그 예, MB 가. 동지상고. 동지상고. 동성애 야간. 그래서 그 시 이름을 포항시를 포항시에서 동지시로 동지시로 바꾸려고 바꿔야 되나? 했나? 아. 일이 점점 커지네요. 정리하죠. 예, 정리하죠. 수습이 필요해요, 진짜. 동지다, 우리 동지. 이동영 부사장이 또 하나 녹음 파일 공개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또 신학수 씨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수.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지냈고요. 또 다스의 감사로 있었죠. 근데 사표 제출 요구받았다. 라고 하는 걸 털어놓는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넉 달 후에 이 이동영 씨가 부사장으로 강등이 되죠.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네. 강등이 됐고. 그리고 그 대신 이시영 씨가 다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그냥 다 장악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왜 MB 측근이 그런 요구를 하고 실제로 MB 아들이 승진을 하냐? MB가 도대체 다스와 무슨 관계냐? 중요한 관계죠. 그렇죠. 예, 예. 다쓴 내 거라니까 왜 자꾸만 MB에 같은데요. 진짜 다들 우리 봉도사처럼 슈킹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니냐 MB가. 그러니까요. 오. 이거 진짜 이동영 씨가 우리 아버지 거다라고 해서 이상은 회장이 정말 주인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예. 법대로 하자. 네. 아니 이게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미정보 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재정 씨가 2010년에 세상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부인에게 넘어가는 게 48%가 권 씨. 예. 권 씨에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19%인가 18%를 자산관리공단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 권 씨 한 18% 20%쯤 되죠. 자산관리공단에 가면은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자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 본인들이 사버리면 되는 사버리면 거니까. 되는 거죠. 이런 등등 과정을 통해 갖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상은 씨도 연로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이 4개의 계열사의 몸집을 키워서 본 회사하고 M&A 하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촛불이 빵 터진 거예요. 이동영 씨가 자회사의 우호 지분을 75% 갖고 있어. 이런 거 모르죠.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그런데 뭐 지금 등장하는 그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뭐 예. 금강이니 SM이니 이런 게 지금 다스의 다 일종의 그 계열사 하청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인수하고 막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나라야 그 나라들은. 음. 이거 봐. 이상득 씨는 돌연 2번. 중환자실에 있다던데요. 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조사에.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아 테니스 할 때. 테니스.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예. 보통 그 회사 인사 발표도 아,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왜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자, 그래서 이동용 씨, 이상득 씨는 특활비잖아요. 특활비 때문에 이동용 씨는 다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을 때 양동으로 치고 들어오면 진짜 정신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워낙 한 일이 많으니까 수사도 여러 가지로 받는 거죠. 한 일이 많아서. 네, 네. 많습니다. 손 변호사 이렇게 되면 입원해 버리면 검찰 조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와서 뭐 조사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현재는 피의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정말 안 나오면은 필요하면은 뭐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나오고 나 협조 못한다,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동의하에 수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는 동정 여론이 일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이상득 씨 2011년 특활비 말레이시아에서 그 도청하려고 다 걸리니까 원세훈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또 인도네시아로 이사 갔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왔어요? 네, 호텔방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 수색하고 뭐게 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또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가요? 또 국정원이? 네, 직원이. 호텔 직원한테 잡혀요. 네. 국정원 직원. 호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예. 나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예. 나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일단 파악하고 있죠. 완전 뇌물이네 그거는. 만약 검찰 주장대로 그렇게 그렇죠. 흘러간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자리 보전을 위해서 오. 그 빼박힌 대가성이 거죠. 있는 그런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득 씨는 5년 이하 뇌물 공유자니까 아니 그 원세훈은 5년 이하. 그런데 이상득 씨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 무기죠. 무기. 그 아저씨가 아니라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네. 무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도 유죄 판결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그 일감 몰아주기로 1심 2심 다 실형 나왔어요. 징역 1년 6월인가 나왔고요. 오. 다만 법정 구속을 네, 하지 연령 않겠다. 등을 고려해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만 안 한 상태거든요. 현재 그럼 보통 죄인인 거네요. 물론 아니죠. 그 확정되지 대법원 않았으니까. 확정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요. 하지만 유죄 판결이 예비죄인. 거기서도 네, 예비죄인.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1심, 2심 다 유죄였고 실형이었거든요. 네, 여전히 다투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이상득 씨를 위해서라도 다스 내 거니까 나를 처벌해 주세요. 이러고 해야 된다라고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가요? MB가 형을 위해서라도. 글쎄요. 형도 눈물도 없어요? 아유, 뭐 서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각자 처해서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써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제지만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아니 그러고 근데 있는 것 같고. 한 명만 그 제대로 희생되면 나머지 다 사는 건데. 그런가요? 다들 또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럼요. 네.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 고대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방송중 이렇게 속닥거려도 돼요. 왜냐하면 청취자가 못 듣게. 우리끼리. 자신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청취자가 너무 많이 들었고 청취율이 너무 높게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못 듣게. 그렇군요. 네. 잠시 다른 방송으로 갔다 와주세요. 잠깐 줄여주세요 이렇게. 네. 자 정희석 기자님.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다스 125호 관련해서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한테 각종 비리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부사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공식적인 답은 다스는 이렇습니다. 누구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버님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죠. 예.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좀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면. 그런데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 겁니다. 진짜로 아버지 거면 이거죠. 아버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답변 자체가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는 이상한 답이잖아요. 내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이건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변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현재로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지분이 있는데도 아버지 거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게 드러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한번 짚어놓고.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다.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건 형식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 내용이 이래요. 이제 이동영 부사장이 다스의 그 전직 직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공개된 건데 시형이는 요새 시형이라는 거는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시형이는 지금 M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MB 믿고에서 뭐 괄호 열고 회사가 괄호 닫고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아하. 내가 그래서 야 시영아 너 열심히 해라. 나는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괄호 열고 이상은 괄호 닫고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고 나도 희생해서 네. 대를 이어 희생하다? 그리고 또 대를 이어 충성한다 어디서 듣던 말인데 이게? 정말? 내일 조사는 그래도 예정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검찰 조사에. 내일 이분들이 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일 5시 반서부터 조사를 받는 거예요. 테니스 할 때. 항상 그리고 소환 가장 받기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언론이 토요일 날 쉬니까. 예. 김양섭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만 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신병 치료를 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휠체어 타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검찰 소환되기로 돼 있었는데 출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쓰러진 겁니다. 응급실로 간 겁니다.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하는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권현철 선임 기자가 나오면은 좀 묻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생 우리 나이로 84살입니다. 항상 뭐 몸에 뭐 아픈 데가 있죠. 없을 리는 없죠. 35년생이면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멀쩡하다가 검찰에 불리면 이제 검찰이 부르면 아파지는 거는 뭐 또 충격을 받긴 받겠죠. 예, 또 2번이나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만 그랬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상 고위직이나 뭐 재벌가는 감옥 갈 생각을 하면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좀 아프겠죠. 그리고 또 그게 석방이 되고 무슨 뭔가 풀어주고 나면 갑자기 휠체어 타던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골프장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의심이 나오는 건데 변호사는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출두할 것이다. 변호사 말대로 될까요? 일단 병원에 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위급한데 내보내지는 잘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뭐 한 1억 정도의 수수여서 건강 상태를 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건강 상태를 봐서 영장 청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프기 시작한 건 그건 아니죠.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소환하니까 또 구속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랬겠죠. 공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보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보고 하여튼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수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Y뉴스 가죠. 다음 이슈 이동영 음성 파일 공개. 네, 그렇습니다. 방청객 나오셨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이야기해줬는데 실제로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 방송에 자체 나왔어요. 네네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근접해 있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또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받으면서도 조사 당시에 이런 음성 파일 들려주면서 네. 또는 뭐 녹취록 보여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솔직히 사실대로 실토해라라는 그런 추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영 씨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스는 정봉주 겁니다. 그럼 8조가 들어오는 건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다스 내 거였었어 사실. 진짜 이제 막 간다. 아니 이거 이미 일주일 전에 공개한 거예요. 그래요? 다스 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임명계약 하신 겁니까? 임명계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침발하면 내 거예요. 지금 주인이 없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부사장은 다스가 누구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검찰 청사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큰형 이상은 씨가 주인이다. 주인이라지 않고 지분이 있으니. 지분이 있다. 지분이 예, 지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는